집중진단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투자자에게도 그렇고 모든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부터 양도세 보유세가 이제 강화되면서 매물이 좀 나올 걸로 알았는데 최근엔 또 매물이 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전세값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오 부동산이 아니라 아 부동산입니다. 여러모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신 대로 걱정이고, 네, 없는 분은 없는 대로 걱정이고. 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사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정부 바람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바람은 이사 공급 대책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면서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가 더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네. 매물이 더 나오면서 시장 안정을 기대했는데 정부 바람과는 달리 이제 보궐선거에서 야당 시장 후보가 당선이 네. 되면서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3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 발표도 있었지만 좀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LH 투기 사태로 공급도 그러게요. 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고 네.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 6일 이후에 중과세 대상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많이 나오려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일단 버텨보자. 기다리자는 심리가 더 강화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 뭐 내년에 또 대선 또 있고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면서 지금 5월이잖아요. 6월 달 회피를 하려면 4월부터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까지 그렇죠. 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추가 매물, 나올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주식처럼 내놓는다고 이제 바로 호가가 있어 팔리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황금성이 낮으니까 적어도 2달 텀은 줘야 되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네. 네. 그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나타나지 않고 뭐 전면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국지적으로 들썩들썩하는 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쪽이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네. 거래량은 굉장히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거래량 둔화를 보고 시장 안정이라고 표하는데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시장 안정이라고 하면 일단 가격이 떨어져야 그렇죠. 되고요. 예.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내가 소득 수준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어야 그걸 가격 인정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격 자체는 굉장히 높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숙제예요. 예. 규제만 하다 보면 또 공급 물량이 안 나오게 되고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또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굉장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네.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또 들썩들썩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숨고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는 너무 높고 결국에는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 서울에는 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 불일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버텨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면서 또 일부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 뭐 압구정이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도 또 마련됐거든요. 상계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에도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 와중에 또 전세값이 안정이 안 되고요. 계속 뭐 일부 단지는 뭐 강하게 오르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최근에는? 네. 이게 정부는 이제 전세 가격이 안정이라 전세 시장의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예. 내가 가고 싶은 전세 가격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게 막혀 있어요. 거래량은 둔화되고 상승폭도 둔화됐지만 여전히 새롭게 구해야 될 전세 가격은 너무 높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2+2가 되면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나오는 매물들은 줄어들었고 통계를 보면 이게 약간 통계의 착시인데 5% 이게 인상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낮은 통계에 잡힐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이제 갱신이 끝난 물건들 또는 뭐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분들이 새롭게 전세집을 구해야 될 때에는 굉장히 높은 훨씬 가격을 높은 줘야 가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우리 그렇죠. 헬리오시티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7천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물량들이 한 10,000세대 정도, 9,500세대 정도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한 반토막 정도로 떨어지고요. 내년에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 하반기 전세 시장 안정은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전세 시장 안정은 올 하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큰 대책이 이사 대책이었으니까요. 이후의 시장 흐름들을 쭉 살펴주셨는데요. 예, 뭐 답답합니다. 여러모로. 네. 이제 그러면 전망들을 좀 해볼 텐데요. 6월 양도세, 보유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사실 좀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네, 그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런 조치는 없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6월 이전에 그러면 5월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막 불이 나게 6월 전에 팔아야 될 이런 매물들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제 뭐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만에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매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 가격이 11억 원이 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2주 만에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뭐 엄청난 급매물, 뭐 시세 대비 한 30% 저렴하게 던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 심리,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서 집주인들이 그런 매물을 내놓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올 하반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공급도 한 5년 후에 공급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다주택자들은 그냥 버텨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티자가 아니라 버텨보자. 네.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네. 버티자 끝까지가 아니라 버텨보자는 건 뭔가 또 변화,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죠. 그렇죠. 세제 관련된 건 어쨌든 또 정치권에서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밀접하잖아요. 그죠? 또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들 양도세 뭐 완화를 좀 시켜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또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에 또 지방자치 선거도 있어서 네. 결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렇게 강경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해서 올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만 견뎌보자. 네. 그다음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지. 그때도 안 되면 내년에 팔지. 그렇죠. 이런 내년에 생각을 팔더라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올 7월이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LH 사태로 인해서 조금 삐걱거린 측면도 있고 기존의 뭐 지역들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일부 또 너무 이제 그 4050은 소외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3기 신도시 청약은 지금 잘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3200호 정도 발표를 했는데 3만 호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은 맞아요. 많은 물량은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30개 정도 구역이 되거든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 청약 대상이 30개 구역인데 이걸 나눠버리게 되면 뭐 몇백 호 되는 곳들도 있고요. 많아야 한 2,000호 정도 되는데 인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인천 인구가 한 290만 정도 되잖아요. 2,000호 정도 물량이면 그냥 대단지 아파트 하나 정도 나오는 물량인데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아닐까. 왜냐하면 일반 청약은 15%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분들이기 예. 때문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신혼부부라도 또 확률이 많아지느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지 이 정도 물량 뭐 남양주 왕숙에 뭐 1,000, 2,000호 가지고 남양주의 신혼부부들이 또 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물량 자체는 정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 내가 당첨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를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아까 계양도 얘기하셨고 물량이 굉장히 그 뭐 누구 코에 붙이냐 정확한 표현 아주 와닿는 표현인데 그거는 전체 물량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물량이 좀 올해 적어서 물량, 올해 7월부터 물량. 12월까지 나오는 물량이 3200호고요. 네. 그걸 월별로 나눠서 구역별로 나눠버리면 평균 한 1000세대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물량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밑에 도를 빼서 위에 올린 것이거든요. 한 2년, 3년 후에 나올 본 청약 물량을 사전 청약으로 당겼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하면 3년 후에 나오는 본 청약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좀 당겨주는 건데 그마저도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되니까 우리 40, 50 세대들은 또 상대적인 또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불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 심지어 주식 집 가지고 집값 오른 사람도 불만이니까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고 세금도 부담스럽고 뭐 이거 팔아서 갈 데도 없고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고요. 있어도 불만, 많이 가져도 불만,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올해 이제 5월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 대선도 있고 조금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갈까요? 네. 안정을 가야 되거든요. 규제가 이렇게 많이 누적된 적이 네. 없고요. 7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가장 관건이 이제 금리거든요. 네. 저금리 유동성 기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와도 안 먹히고 있는데 규제가 많이 누적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저는 미국 흐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며 예. 어느 정도 폭으로 올려서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 거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안정이 될 만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됐는데 이게 유동성 때문에 쉽게 안 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옐런 의장이 뭐 준비를 하라는 시그널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네네. 신호를 주고 있는데 저는 한 내년 올해는 좀 성급할 것 같고요.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천천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유동성이 또 풀린 돈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금리군요. 금리가 네.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부담은 된다. 많은 분들이 금리 올라가는 걸 이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불안 심리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지금 저금리가 비정상이거든요. 정상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금 뭐 사에 대해 어떻게 여쭤보면 뭐 주 없으신 분들은 뭐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사라고 네. 하셨는데 실수요자들은 사야죠. 근데 뭐 실수요자도 또 이제 뭐 대출을 안 사고 자기 돈 사는 사람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대출도 또 많이 안 나오죠. 대출도 얼마 안 나오죠. 한 네. 40%,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전히 실수요자들 정부는 이제 대출 실수요자들을 위한 문턱을 좀 높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저는 불안한 게 한 60%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송영길 여당 대표께서 90%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하면 또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나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혹시라도 집값이 내년 또는 한 2, 3년 후에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최근에 이제 집값 오른 거는 우리뿐만은 아니죠. 네.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리는 유동성 때문에 다 오른 건가요? 네네. 미국도 최근에 네. 또 집값도 계속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네. 오르고 있어서 미국도 계속 이게 또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유동성 회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회수를 네. 하면 우리나라는 또 미국 흐름, 국제 글로벌 금융 흐름에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요즘 계속 미국의 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혹은 뭐 유럽이나 이런 부동산 지표를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금리 상황, 글로벌 금리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집중 진단 최근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